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기아 타이거즈가 이 시각 현재 KT 위즈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원 KT 위즈 파크에 나가 있는 한신구 기자 연결해 자세한 경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신구 기자, 경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수원 KT 위즈 파크입니다. 방금 6회 말 KT 공격이 막 끝났는데요. 기아가 KT에 2대3으로 지고 있습니다. 2회까지는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졌는데 선취점은 KT가 뽑았습니다. KT는 3회 말 기아 선발 션 놀린을 상대로 볼 내고 안타 3개, 그리고 유익수 나성범의 실책으로 먼저 3점을 뽑았습니다. KT 선발 소영진에 막혀서 출루조차 못했던 기아는 4회 초에 류지혁과 나성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안타 등으로 1점을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4회에는 박찬호의 안타에 이어서 상대 투수 소영준의 실책에 힘입어 또 한 점을 쫓아가면서 KT를 바짝 압박하고 있습니다. 5일 후 가을 야구 막차를 탄 기아는 오늘 경기에서 지거나 비기면 포스트 시즌을 한 경기로 끝내고 짐을 싸야 합니다. 그래서 총동원령을 예고했던 기아는 흔들리는 션 놀린을 3회에 내리고 또 다른 외인 선발 투수 판원이를 올리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3루축 원정팀 응원석을 비롯한 관중석에는 기아의 역전 승리를 바라는 팬들의 힘찬 응원의 함성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도입된 지난 2015년 이후에 5위 팀이 4위 팀을 잡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야구 40년 역사상 유독 가을 야구 DNA가 돋보였던 타이거즈가 오늘 역전에서 승리할 경우에 두 팀은 내일 다시 한번 이곳에서 준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벼랑 끝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각종 의혹과 소송전으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광주시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 민선 7기에 추진된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 사업 초기 한류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지만 주된 목적이 아파트 개발 사업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난개발 우려와 문화단지 조성에 대한 무상 용역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사업은 무산됐고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의 소송전까지 광주시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잇따라 제기된 특혜 의혹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행정과 또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사업 브로커, 그리고 그 사적 이익을 공적 행정에 끌어들인 고위 공무원들이 함께 만든 특혜의 합주곡일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하고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1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강 논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세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서 혹시 놓친 논점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해서 2심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는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추가로 수사 요청을 해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했고 강기정 시장은 지난 민선 7기 당시 사업 계획서가 매우 불성실했다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의 정당성, 컨셉의 문제, 추진 주체의 문제, 과정 이런 것은 재검토해서 그에 맞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데는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미래 이동장치와 관련한 신기술을 선보이는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이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을 바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00kg 이하 초소형 전기차가 이모빌리티 엑스포에 전시돼 있습니다. 친환경인데다가 차량 가격의 절반 정도를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수는 없지만 1,000원을 충전하면 약 80km를 달릴 수 있어 좁은 길이 많은 농촌에서 인기입니다. 다만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충전 인프라는 농촌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대도시의 장거리보다는 중소도시, 군 이런 곳에서
근거리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뭐 주차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보완할 새로운 기술도 선보여졌습니다. 자판기처럼 다 쓴 전기 2륜차 배터리를 넣으면 새 배터리로 바꿔주는 기기인데 충전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동 중 방전될 경우 급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 개발을 마치고 설치를 앞둔 단계인데 제조사마다 다른 배터리 규격 통일이 뒷받침돼 전기 이동 장치 이용률도 늘어날 걸로 기대됩니다. 이런 게 이제 각 지역 거에 다 깔릴 거예요. 설치가 되면 라이더들이 어플 같은 경우로 이제 그 스테이션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농기계와 드론 등 미래 이동 장치 관련 120여 개 업체가 신기술을 선보이는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나흘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모빌리티 연구센터 등을 기반으로 기업을 육성하여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후 영광에선 전기자전거와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의 규제가 해소됐습니다. 영광구는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2륜차, 농업용 기기 등 다른 이동장치의 주행 실증과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도심 길거리에서 열리는 추억의 광주 충장 월드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개막식과 함께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닷새 동안 문화축제가 이어집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And we could be together, baby, as long as skies are blue. You act so innocent now, but you lied so soon. When I met you in the summer, blue. You act so innocent now, but you lied so soon. 광주 전남 지역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수에서는 무허가 불법 축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몰랐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어구이부터 바비큐까지 온갖 음식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한쪽에선 놀이기구 운영이 한창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닷새간 열린 여수 국동항 춤추는 전어축제. 알고 봤더니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현재 축제장 텐트는 모두 철거됐는데요. 의자와 주방도구 등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축제장에는 허가받은 50동을 훨씬 초과하는 몽골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이 주최 측은 상인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무려 170동이라 엄청난 3배에 해당하는 이상이 넘는 그런 여기다 텐트를 쳐서 음식들도 영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판매된 것이었고 오수는 별도 하수 처리 시설 없이 배관을 따라 그대로 하수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전어축제 이후 약 2주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일명 거북선 축제 품바 대공연은 아예 가설 건축물 허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차 때 인허가가 안 해준다 그랬어요, 시에서. 불법이 만무한 축제가 연이어 개최될 동안 여수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지만 휴일이라 단속이 어려웠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위생민원팀이 허가를 해주는 데거든요. 예, 그쪽에다가 그 협조 요청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부서가 틀리니까. 저희는 인허가부서고 허가를 내주면 사업하신 분들이 이 조건에 맞춰서 여기에 축제에 참여했던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국방부가 무등산 방공포대를 신속하게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무등산 정상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조기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대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정상 부근 등산로의 개방 시간을 확대하거나 나아가 상시 개방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원화수를 점차 줄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정원 기준을 2명씩 줄여 내년에는 4세 반 20명,
5세반 22명, 혼합반 2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인가나 변경인가를 새로 받는 사립 유치원들도 공립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 추세와 교원 수급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정원을 줄였다며 필요에 따라 신흥택지 개발지구 등에 학급을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